이재명 대표의 예측 그대로 국민의힘이 큰절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이렇게 일도 빗나가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이 4일 큰절을 하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하나라며 당당한 태도를 강조했지만 정작 후보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은 매번 당원들 모아놓고 지원 유세를 하니 현실이 어떤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꾸짖었는데 법적으로 정당하니 뭐가 문제냐 하며 오만도 했고 교만도 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를 다짐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 위원장은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부산이 넘어가면 전국이 무너진다.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거야 심판, 이재명 방탄국회 심판 주장도 함께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울산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날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며 지지자들 앞에서 폼 잡고 떠들기만 하는 한동훈과 다르게 진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민심이 굉장히 차갑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국정 운영을 2년간 그렇게 해놓고 혼자서 큰 소리 칠 때인가요?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그럼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누가 한 겁니까? 국무위원으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야당만 비난할 때는 언제고 책임이 없다니 기가 차네요.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랑 본인이 어떤 관계인지 세상 사람 모두 다 아는데 참 뻔뻔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책임지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차렸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공공장소 우길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우길기가 걸릴 뻔한 건데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우길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 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입니다. 그걸 굳이 왜 전시 제한을 폐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는 논란이 되자 발의자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만약 폐지 조례안이 발의됐다면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회기에서 통과 가능성이 컸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의회는 국힘 의원이 110명 가운데 75명으로 과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우길기가 판을 칠 뻔했네요. 이에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폐지해 공공장소의 친일 극우 세력이 우길기를 내걸고 활보해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이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19명에게 묻는다.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일 정당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들임을 자각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총선 이야기입니다. 역대급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번 총선 흐름과 전망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부울경 지역이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경합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진이 지금 좀 가능해졌다. 예, 낙동강까지 갔어요. 지금 예. 전선이.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제일 치열하게 경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부울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예. 이 전선을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밀어내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넓어져 왔죠. 예. 그리고 최근에 완전히 부산 쪽에, 부산 경남 쪽에 집중을 하면서 낙동강 벨트를 완전 격전지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이런 선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유심히 보는 지역구가 있으세요? 혹시 작가님이 유심히 보면서 이 지역구에서 이변이 일어나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예. 포천 가평 선거구하고 포천 가평이죠. 포천 가평 선거구하고 거기 박용국 후보하고 김용태 후보가 붙었죠. 예. 그다음에 이천. 예, 이천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네. 국힘당의 현역 의원하고 민주당의 이제 전 시장이 붙었죠. 예. 그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두 군데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기면 경기도는 거의 전멸이에요. 국힘당이. 대부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전문가들은. 예, 이천은 거기가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천을 민주당이 이기면 그 될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많아야 한 두어 개 될까? 포천 가평은 접전 지역. 거기가 완전 오차보면 접전입니다. 지금. 여기 이천도 접전 지역. 이천도 접전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천하고 포천 가평이 접전이란 원래는 가평이 양평과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평이 포천에 붙었잖아요, 지금. 예. 포천은 할만하거든. 그 양평은 여주 양평이랑 붙었고. 그래서 여주 양평은 이제 김선교 그렇죠. 의원하고 예. 거기도 뭐 쉽지는 않아. 거기도 초경합니다. 예, 쉽지는 않아. 지금 김성교가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몇 석을 어느 당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거 상황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거에 선거를 분석하던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결국 대통령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 아니 대통령 못한다는 사람이 60%가 넘는데 예. 그 선거를 여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라 늘 챙겨보는데 그 어떤 평론가보다도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민주당이 꼭 압승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